명상에 의해서 이제 치료를 한다는 건 명상이 무슨 심리적인 안정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죠? 안정과 이완이에요.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는 거예요. 이완. 릴렉스. 스트레스는 텐션이거든요. 긴장이거든요. 쫙짜는 거. 이걸 풀어주는 변화. 여러분 잠잘라 그래도 이완이 돼야 잠이 오겠죠? 소화가 돼도 긴장하면 탁 막혀버리잖아요. 이완시켜야지. 이완이 평화예요. 이게 넉넉함이고. 그게 뭐 이제 불교식으로 하면 방하착한 상태. 집착을 낳은 상태. 집착 갖고 바동한다면 그거는 병이잖아요. 예? 그걸 탁 내려놓으면 편안하게 되죠. 더 쉽게 말하면 이완이라는 게 따뜻한 한 40도쯤 되는 목욕탕에 쫙 몸 탁 뻗고 편안. 그게 행복하거든요. 네? 이완되죠? 그게 바로 부교감신경계가 막 항진돼서 그래요. 편안. 또 편안하게 잠잘 때도 부교감. 그 이완되니까. 그러니까 이완을 시킨다는 교감신경계가 항진하면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부교감신경계가 이 시소 타듯이 이 두 개가 길항작용을 해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올라가면 하나 내려가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너무 가 있으면 우리는 스트레스 상태야. 올라가 있으면 긴장 상태, 온갖 병이 다가. 이러니까 이걸 밀어주고 부교감을 올려주면 밸런스가 맞겠죠. 예? 이완을 올려주고 긴장 낮춰주면 그게 바로 명상이에요. 그게. 예. 그 명상을 안 하려면 뜨뜻한 물에 들어가면 되고 배 마시는 밥 먹고 편안하게 쉬든지 누워 자든지. 그러게 잠 안 오면 우리 잠 못 자면 또 긴장될 거 아닙니까? 병이 오잖아요. 그럼 잠 많이 자면 또 부교감씩 올라가니까 편안하니까. 그다음 일 안 하고 좀 놀아보세요. 재밌는 거. 텔레비도 보고 빈둥거리기도 하고. 예? 넉넉한 안 쫓기고 말이죠. 이건 낫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부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완이에요. 이완과 평화예요. 교감을 낮춰주고 부교감을 올려주고. 이치는 생략적으로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두 개 밸런스가 맞으면 쫙 균형을 딱 맞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어떨까? 깨지는 거예요. 심란하다. 막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심란하죠. 잠도 안 오고 막 갈등도 오고 화도 나고 쫓기기도 하고 그죠? 그건 막연하잖아. 근데 무엇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막 쫓기고 그런 거거든. 화도 나고. 그래서 심란적 병생이라 마음의 혼란이 곧 병을 만드는 것이고 심정, 마음의 안정, 딱 균형. 이 안정이 곧 병을 치유하는 거다. 동의보감에도 그렇게 써 있대. 그리고 사이언스에 10년 전에 사이언스에 2011년 보면 그게 서양 사람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킬링우스라는 사람이 사이언스에 아티클을 썼어. 그 wandering mind is unhappy mind. 방황하는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이 불행한 마음이다. 이렇게 쓰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우리 동양인들은 명상을 한 도인들은 이미 평정심, 이 평정심, 안정이 딱 돼 있는 이 평정심. 이게 곧 도라. 평정심 시도라. 평상심 시도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불교 한 사람 다 들어봤죠? 그 말. 다 도인들은 이걸 다 깨달았거든요. 알았거든. 이렇게 아는 건 과학으로 아는 게 아니고 아는 걸 그걸 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혜. 우리는요 도인이 못 돼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이제 알아가지고 겨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된 학이라 그래요. 학. 오늘날 사람은 학은 능한데 도는 모르지. 지혜는 잘 몰라. 100가지, 10,000가지만 백과사전 달달달 외워도
지혜롭지는 못한 거예요. 이게. 지혜와 학을 알겠죠? 지식과 차이가 거기에. 옛날 할머니들은 글자 하나도 몰라도 많은 경험과 많은 그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알잖아요. 지혜로운. 그래, 뭐, 된장을 왜 담으면 맛있다, 뭐, 고추 어떻게 담으라, 뭐, 어떨 때는 빨래를 하라, 뭐, 어떤 날은 흐릴 것 같으니까 뭐 하지 마라. 그죠? 천문지리에 다 통하잖아요, 이게. 좀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이라든지 학자들은, 그 옛날 학자, 선비들은 그걸 다 꿰뚫봐. 그래도 이 한의사들도 정말 지혜로운 한의사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느낌으로.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서로가 다른, 훈련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입장은 다르지만 같은 궁극적 목표는 같은 거예요, 그게. 다를 수가 없잖아요. 다 진리로 가는 거예요. 진리가 둘이면 안 되잖아요. 진리는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듣는 이 강의를 통해서 오늘날의 지식과 명상의 지혜, 이걸 합쳐버리면 여러분 정말 지식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질병을 야기한다는 건 여러분 이제 알게 됐고, 자, 이런 질병을 치료하려면 명상 이외에는 없다 한 것도 이제 대충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명상은 뭘 하는 거냐면 부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킴으로써 교감신경계의 반란을 가라앉는다. 근데 옛날 사람들 그걸 부동심을 유지하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평정심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이걸 불교는 그걸 중도라 그래요. 중도에 머문다. 한쪽 거로 안 머문. 한쪽 편으로 머면 기울어져. 예? 내가 좌우를 갈라놓고 좌가 맞다, 우가 맞다. 그러면 이게 싸움밖에 안 나와요. 그죠? 요즘 말해 좌파, 우파 막 서로 맞다고 싸우는 게 끝없는 항쟁이 그거는 끝이 없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주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를 닦고 명상을 하면 그 중도에 머물면 그대도 일리가 있고 그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다 입장을 이해해요. 수용을 한다면. 안 싸우겠죠? 그죠? 이게 평화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 보세요. 행복한 거잖아요. 이 편다, 저 편다. 중간에. 너도 일리 있고, 너도 일리 있다. 왜 할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맞다 하는데, 일리 있다고 받아들이는데, 일리는 있지만 전체는 아니잖아요. 일리만 있다 그러면 돼. 속으로는 일리만 있구나. 그러면 되지. 틀렸다 소리도 하지 말고, 일리 있다. 예? 서로 막 싸우는 것도 중간에서 이거 중재를 해주려면 너도 일리가 있다. 너도 일리가 있다. 황의정성이 바로 그런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정성이고 가장 오래한 정성이고 가장 공평하고 그렇죠? 그런데 욕을 합니다. 주장이 없다. 자기 주장이 없다. 자기 주장을 해버리면 이미 한쪽 편이 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균형이 깨지고 민주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가장 민주적인 국회의장은 황의정성처럼 야당도 일리가 있다. 그대도 일리가 있다. 일리 있다 모으면 진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도 그런 거예요. 여유 있게 가장 맞서서 싸우려 하지 말고 남편 말도 일리가 있구나. 저 입장이 돼버리면 정말 일리가 있다. 또 내가 남편으로서 우리 아내가 저렇게 하는 저 절박한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공감이라는 공감. 그죠? 공감 하나야, 하나. 공통된 감각이잖아요. 너랑 나랑 마음이 통한다 이거라. 그러면 부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오늘날 왜 부부간에 이렇게 급속한 관계 개선이 안 되고 이혼이라는 마작 그 절벽으로 막 같이
죽음 절벽으로 떨어지려고 그럽니까? 이해를 안 해줘요. 공감을 서로 하는. 자기 입장은 맞다고 써요. 너무 급하죠. 자기 입장.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를 해봐요. 그렇게 애를 완전히 인격 없는 거라고 엄마의 부속품이라고 생각하는 애를. 그러니까 애를 마치 자기 소유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애가 자기 주장을 하면 엄마는 저항한다는 거예요. 달라든다. 그게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우는 거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애 입장으로 가봐요. 남편의 입장으로 가봐주고. 그러면 먼저 자기가 남편의 입장에 서게 되면 남편도 드디어는 아내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고, 대화가 되고, 공존이 되고, 공감이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 기반이 마련돼요. 공감 없는 사랑은 없어요. 자기 주장만 요즘은 내세우는데 그거는 절대 남의 이해라는 기반 위에 선 게 아닙니다. 네. 주장이라는 게 잘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와 공감 위에 주장. 그렇다 해서 공감을 잘하는데 주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리가 있구나는 거야. 일부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입장에서는 그렇겠구나. 상대방의 입장에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역지사지. 그 적의 입장에서 보면 적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좀 넉넉하고 너무 빨리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잘났나? 그래 지혜롭나? 뭐 나만 맞다 하지 말고 가만히 들어보면서 세계가 듣고 이렇게 귀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일리가 있구나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하지 말고요. 내 생각에는 이럴 수도 있겠다. 상대방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누구를 털어가지고 나를 또 이해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상대가 또 들어줄 수 있는 또 여유가 생기고 이래 되면 가파른 게 아니라 이렇게 대화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행복한. 제가 요즘 살아보면 참 너무 급해요. 모두가 다 요새 고학년을 갔다 보니까 조금 더 양보 안 하려고. 정말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논리만 있는 거예요. 논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논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큰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궤변의 논리, 특히 궤변의 한쪽 입장만 담는 논리. 그러니까 이게 다툼만 있고 싸움만 있고 특히 부부간에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사랑할 때라면 공감할 때 이해해 줄 때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트레스 관련 질병도 이런 마음의 갈등에서 생기는 거죠.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롭고 그렇게 이제 되면 이런 관련 질병들은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는 질병들. 이게 그 무슨 유전자가 잘못돼서 오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그 유전자 잘못돼 이런 건 이건 진짜 병이에요. 이건 뭐 떼내거나 엑스레이 태우거나. 근데 이걸 두면 그렇게 돼버려요. 이 스트레스를 두면. 점점 진행돼가지고 아까 사이코소마틱 진짜 일레스로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이제 하는 것이 지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이코 뉴로 엔도이뮤놀로지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을 해봤는데, 또 두 번째 보세요. 사이코 온컬러지라고, 온컬러지가 뭐냐면, 처음 들어볼 겁니다, 아마. 저게 종양학이에요, 종양학. 심리 종양학. 처음 들어보죠? 네. 이게 뭐냐면요, 마음으로 암 생기는, 심리, 이 종양학과는 마음으로 암이 생기는 그거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자,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사이코 뉴로 엔도이뮤놀로지가 사이코 온콜로지까지 다 와 있다. 그죠? 많은 병이 즉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생긴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참 굉장히 진행된 개념이에요. 그렇죠? 왜? 인면이 깨진다고. 인면이 깨진 거 나을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가. 아까 사이코뉴로 엔도 이뮤널러지에서 인면이 깨지게 돼 있죠. NK셀이 줄어든다. T인파가 파괴돼 버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루에도 정상적인 사람들의 몸에 암세포가 한 10만 개 내지 30만 개가 만들어져요. 암세포가. 온몸에. 우리 몸에 세포가 한 70조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질, 유전, DNA 조금 이상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만 조건이 안 좋으면 암세포로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걸 청소해주는 이런 면역세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디텍트 그냥 알아내는 세포가 있고 인지해가지고 여기 암세포야 하고 보고하면 와서 가져가 청소해버리는 또 그런 또 면역세포가 그래요. 그게 이제 먼저 알아낸 게 T인파구 같은 거고 이게 막 전선을 돌아다니면 온몸을 돌아다니면 어느 세포가 만져보고 세포병을 만나보고 이 변질됐다. 암세포로 바뀌었다. 이걸 알아가 막 신호를 줍니다. 주면 딱 체포자가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가버리는 이게 이제 NK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이 몸에 혼란이 일어나가지고요. 이게 찾아내지를 못해요. 암세포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를 받아나면 막 몸에 균형을 유지 못하고 모두가 막 들떠 미치가 하니까 어느 놈이 암세포로 바뀌어가 미쳐 있는지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오래 가면 점점 더 암흑의 상태가 오래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1기에서 2기로 3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러면 암이 확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스트레스로부터 딱 안정이 되면 이 잡아내가지고 잡아먹고 이래서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엮은 게 사이코 옹콜로지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명상을 통해서 바로 면역 기능을 올려주면 잘 잡아내겠죠. 잘 알아내고 예. 그렇게 연구한 연구자들이 명상을 통해서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여자가 있어요. 린다 칼슨이라고 캐나다의 칼카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부 지방에 그 로키 산맥 주변에 있는 여기에 그 대학 병원에 이제 심리학자예요. 이게 이제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논문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박사학위인 맥길 대학이라고 맥길 대학이라는 캐나다 제일 좋은 대학이죠.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해가지고 68년생이니까 아직도 이제 50대 초반이잖아요. 대단히 유능한 여자가 린다 칼슨이라고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 50대 초반의 여성이 대단하죠. 예. 그리고 이쪽 그 논문들을 많이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읽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뭐 이쪽 이 칼슨의 논문을 여러 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갈수록 이제 많은 진보가 되고 이게 명쾌하게 밝혀져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 이 명상을 하면 우리의 혼란스러운 걸 다 잡아주는 거니까 심리적인 혼란을 잡아주는 것 같으면 마음의 안정을 잡아주면 뭐예요? 동의보감이 나온 거? 심정적 병 자유라. 병을 스스로 치료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동양의학이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인가. 네? 이 직관이라고. 우리의 동양 사람들의 직관, 통찰, 이게 지혜, 함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불교라는 거예요. 직관이고, 지혜고, 통찰이고. 근데 이제 서양은 하나하나 단계를 쌓아 올려야 돼. 벽돌을 쌓아 올려야되지. 과학이에요, 이게. 예? 파운드. 지식 쌓기.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 이제 처음에도 이런 얘기하면 지혜와 지식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더욱 튼튼하게 두 다리로 서게 된 게 안전하겠어요? 왜 다리로 서는 게 안전하겠어요? 두 다리. 그럼 오늘은 두 다리로 서는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모두 공존하는 관계죠. 모든 게 공존돼요. 남편 혼자 서면 그 가정이 안 될 거예요. 아내 혼자서도 안 될 거예요. 두 다리가 서야지 안정된 다리를 이룰 수 있고 그 안정된 가정이 그 안정된 건강,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 가족의 복지 모두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몸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건강하게 존재할 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건강이 우리 바라는 세계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명상을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